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10년차 천교수입니다. 스포츠 분석이 힘드신 분, 수익이 나지 않으신 분, 매일 지긋지긋한 한폴락에 시달리시는 분들을 위해 베테랑 천교수가 가족방을 운영 중입니다. 매일같이 적중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10년차의 노하우와 정직한 분석 데이터로 정성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6일 유로파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툴루즈 대 린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툴루즈는 일단 이번 경기에서는 상당히 실리적인 접근을 할 가능성도 있다. 포스타의 징계로 인해서 수비적으로 안정감을 1차적으로 챙겨야 하는 상황이기도 하고 올 시즌은 지난 시즌보다 호전성이 덜한 모습도 자주 보이는 중. 사실 린츠의 공세적인 기동력을 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공간을 주지 않는 보수적인 운영이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다. 린츠는 리그에서는 상당히 공격력이 좋은 편에 속하지만 생각보다는 유로파에서 골이 잘 터지는 양상은 아니다. 리버풀을 상대로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지린스키와의 플레이오프에서도 넣은 2골은 모두 행운이 따라주었다는 평가. 툴루즈가 상당히 보수적으로 나선다면 린츠의 기동력도 이번 경기에서는 보장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툴루즈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물론 상당히 수비와 역습 성향으로 나올 것이라 다득점 양상을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생각보다 린츠가 유로파리그에서의 득점 성과는 좀 아쉬운 편이고 기동력을 봉쇄하는 데에는 올 시즌 툴루즈가 보여주고 있는 보수적인 운영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저희 천교수 스포츠는 툴루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비아레알 대 스타드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비아레알은 지난 경기 무승부 바에나의 조기 퇴장이 큰 역할을 했다고 치더라도 여전히 성적에서 기복이 심한 것은 사실. 그나마 홈에서는 상당히 득점포가 잘 터지는 양상이지만 레니 빌드업의 핵심인 파레오를 저격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공격 수비가 모두 불안해질 것. 그나마 상대인 레니 원정에서는 그다지 득점력이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이 위안일 것이다. 스타드렌은 일단 비아레알이 팀 특성상 지공으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 라인을 끌어올리고 플레이를 해도 역습에 대한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비아레알이 마냥 숙이고 들어가는 레니 공략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팀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레니 원정에서 득점력이 떨어지는 증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원정에서 수비 능력은 상당히 좋아진다는 점은 장점.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비아레알의 결정력 기복을 노려볼 수 있을 듯하다. 일단 비아레알의 파레오를 레니 압박으로 저격해버리는 경우 공격과 수비가 모두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물론 랜도 원정에서는 다소 득점력이 떨어지는 편이고 비아레알도 아예 숙이는 팀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한 골 싸움으로 간다면 랜도 원정에서 좋아지는 실점 억제력을 통해 나름대로 할 만한 양상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세 번째로 마카비 하이파 대 파나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마카비 하이파는 일단 1차전에서 패배를 기록했고 홈이라서 공격성을 한껏 드러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파나시나이코스의 수비와 역습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점이 문제. 특히 챔스에서 마카비 하이파가 영보이즈에게 당한 것도 영보이즈의 라인 낮춘 수비와 역습에 거꾸로 당해버린 것이 컸다. 선 수비 후 역습 성향에게는 약점을 노출한 셈이다. 파나티나는 비아레알을 2대0으로 잡아냈다. 점유율은 내주었지만 상대의 슈팅을 4개로 제한해버리는 수비에서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좋았다는 평가. 사실 챔스 예선에서도 마르세유를 비슷한 방법으로 잡아냈던 만큼 생각보다 강호들을 상대로 펼치는 수비 역습의 퀄리티가 제법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마카비 하이파의 약점을 공략해볼 전력은 분명히 된다. 파나시나이코스의 승리를 기대해보겠다. 마카비 하이파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오겠지만 파나시나이코스의 선수비 후역습 양상의 견고함은 마르세유나 비아레알도 눈물을 흘리게 만든 바 있다. 생각보다 마카비 하이파가 역습 성향의 팀에게 약하기도 한데 영보이즈에게 챔스 예선에서 당했던 것도 이 시나리오에 낚인 것이었다. 이에 저희 천교수 스포츠는 파나티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영상 잘 보셨나요? 나머지 경기들 보시기 전에 천교수 스포츠 조합 픽 받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핸디 언어버 최종 조합 픽은 가족방에서 매일 최신으로 공유 중입니다. 가족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나머지 영상도 재밌게 시청해주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AS 로마 대 세르베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다음 일정이 원정이기는 하지만 칼리아리가 상대라 이번 경기에서도 주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다만 확실히 호흡이 괜찮아진 디발라 루카쿠 펠레그리니 조합은 문제가 없겠지만 요렌테의 추가적인 이탈이 있는 수비진은 여전히 변수가 될 수 있을 듯. 세르베트도 서서히 이선 자원들이 복귀한 상황이라 한 골 정도를 실점한다고 생각하고 화력으로 밀어버리는 편이 나을 듯하다. 세르베트는 일단 이선 자원들의 복귀로 인해서 최근 두 경기에서는 나름대로 화력을 잘 보여주는 중. 하지만 1차전에서 슬라비아 프라하를 상대로 박스 안으로 거의 진입을 못하는 등 체급 차이를 극복할 만한 상황인지는 의문스럽다. 애초에 아직도 전반부터 실점을 하고 시작하는 수비적인 약점은 여전한 상황이라 경기 주도권을 쥐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세르베트의 이선 자원 복귀는 꽤 반갑고 로마도 300 구성에서 난항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세르베트가 여전히 선제골을 허용하고 경기를 시작하는 특유의 고질병은 여전한 상황이다. 로마의 3톱 호흡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 다섯 번째로 슬라비아 프라하 대 셰리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선제골을 넣는 비중이 높고 이를 지키는데도 능한 편이다. 이는 1차전에서 세르베트 선수들을 자신들의 박스 바깥으로 완전히 밀어버리는 등 견고한 미드필더진과 300의 안정감에 기초한 것. 생각보다 팀의 시스템과 안정감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 미드필더진의 힘으로 언제든 주 도권을 잡고 공세적인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는 점이 장점이다. 셰리프는 지난 경기에서는 파울로가 퇴장당한 것 치고는 내용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역시 전력을 감당하기에는 무리였다. 일단 세트피스에서의 한 골 이외에는 박스 안에서 영향력을 거의 보이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슬라비아 프라하의 견고함에 흠집을 내기에는 어려울 가능성을 높게 점치는 편이 나을 것으로 본다. 슬라비아 프라하의 승리를 기대해보는 매치다. 일단 슬라비아 프라하의 견고함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줘야 마땅할 것이고 특히 박스 안에서의 슈팅을 철저하게 차단하는 퍼포먼스가 일품이다. 지난 경기 셰리프의 패배는 수적 열세라는 참작 사유가 있기는 하지만 슬라비아 프라하의 견고함과 언제든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미드필더진의 활약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저희 청교수 스포츠는 슬라비아 프라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몰데 대 레버쿠젠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체급 차이가 상당하다. 이미 갈라타사이를 상대로 했던 챔스 플레이오프에서도 상대의 전력과 공격적인 페이스를 감당하지 못하고 2연패로 물러난 만큼 몰대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 직면한 상태. 그나마 리그에서는 홈원정을 가리지 않고 기대 득점을 늘리는 편이나 갈라타사 라이전에서는 22개의 슈팅을 기록하고도 오픈플레이에서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못했다. 레버쿠젠은 주말 쾰른전이 있기는 하지만 알론소 감독은 주전들을 후반에 빼주면서 체력 관리를 해주는 편이지 선발 명단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는 편이다. 결국 이번 경기에서도 보니페이스, 비르츠 등 주전 선수들은 선발로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 애초에 1대1 상황에서 강하고 화력이 잘 통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에 이미 승부를 결정지어 놓고 후반을 여유롭게 풀어가는 식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 일단 몰대가 체급 차이가 나는 상대의 공세적인 플레이를 잘 억제하는 양상은 보여주지 못했고 레버쿠젠도 굳이 리스크를 지고 로테이션을 선발 명단부터 바꿔버리는 양상은 아니다. 그나마 노르웨이의 추운 날씨로 인한 레버쿠젠 선수들의 적응력이 변수지만 일단 가지고 있는 전력 자체에 대한 차이는 큰 편이다. 이번 경기 최종 조합 픽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오시면 가족방에서 무료로 공개합니다.